안녕하십니까. 중국 박사들이 얘기해주는 진짜 중국 이야기, 권은영 박사의 중화미각으로 본 중국 문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난대회 권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 구미가 돋는 아주 재미난 음식 갖고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중국 요리의 숨겨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곰보 아줌마란 뜻 있는 네. 마파두부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아마 마파두부의 마파가 뭔지 잘 모르셨던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 마는 사실 마흔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곰보의 흔적. 그 다음에 포는 아줌마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포도프라고 중국어로는 하고요. 마파두부 아마 중국 식당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건 어디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음식 이야기 중에 사실 제일 역사가 짧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사천성에서 아, 수천. 사천 요리의 4대 사천 요리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면 이게 역사가 짧다고 하셨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 500년 전년은 돼야 이게 영감님, 내가 그쵸. 얼마나 됐나요, 역사가? 한 150년 정도 올해로, 그러니까 1862년 정도에 생겼던 이제 개발하게 되었던 그런 요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1800 청나라 때네요. 그렇죠. 청대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많은 음식들이 사실 돌고 돌아서 그리고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하면서 청대에 안착이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요리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은 뭐 역사가 길다 보니까 100년, 200년 이러면 그쵸. 짧아 보이는데. 너무 짧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 상인들하고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중국 요리하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중국 요리들 들어보시면 거의 뭐 관료 아니면 상인 뭐 이런 아니면 황실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역시 그렇습니다. 사천의 이제 성도라고 이제 지금의 사천의 성도죠, 사실. 근데 이 정두 그 지역에 만복교라는 다리가 있대요. 그 옆에 있는 이제 노포죠. 그 식당에서 이제 나온 그런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공사장 주변에 한밭집인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특히나 이제 그때 되면은 뭐 노역자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별로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오랜 길 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걸쳐지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배고픈 배를 이렇게 움켜잡고 노포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밥을 먹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아무래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남는 음식, 네. 뭐 이제 재료 이걸 넣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그 마파두부를 보면 고기 덩어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진 고기를 넣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오리진은 다진 고기가 아니라 요리하고 남은 고기 부스러기를 사실은 썼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쵸? 부스러진 고기들하고 이제 두부랑 섞어서 한 건데요. 그때 이제 당시에 노역자들이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기는 먹어야 되고 굉장히 인심 좋은 부부였다 그래요. 이 남편 성씨가 진 씨여서 진마파라고 아. 이제 얘기하고 원래 성씨는 아마 진 씨가 아니었을 거예요. 뭐 혹자들은 유 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그 진 씨 부부가 이제 굉장히 성품도 좋고 요리도 잘하는 거로 특히 그 곰보 아줌마라고 불렀던 예, 마파가 굉장히 요리를 잘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노역자들이 뭐 맨날 먹다가 보니까 아 고기도 좀 먹고 싶고 더 맛있는 것도 하고 싶으니까 옆에 두부 가게에서 두부 좀 사고 고기 막 부스러진 거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 갖다 줘 요리 좀 해줘요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 해서 부스러지고 두부도 금방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센 불에다가 확 기름에 볶아가지고 본인이 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비법 소스 지금은 얘기하긴 두반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스랑 라자오랑 넣어가지고 이제 만든 요리라고 해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청나라 때 생겼다고 하면 그 식당 아직도 있습니까? 아, 네. 지금 식당이 그 자리에 있진 않지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브랜드? 브랜드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성도 가시면 진마파 두부라고 하는 집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하면서 원조 진마파 두부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우리도 왜 맛집 소개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성도에도 예전에 20세기 초반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라우즈하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노포로
그 여기는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성도 통남이라는 책이 또 등장할 정도로 굉장한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미슐랭 가이드. 네,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사천 요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평상시에 먹었던 아주 그냥 가상체라고 하잖아요. 짜 장사에 그냥 집에서 먹는 백반류의 요리가 하천에서 4대 요리 안에 다 들어가요. 제가 좋아하는 요리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마파두부가 있다는 거에 굉장히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청도의 기억이 그 시옹마오 그쵸. 예. 이제 이 곰보러 가가지고 이 곰은 안 보이고 이 공원만 한 바퀴 돌고 온 그 기억 그리고 이제 제갈공명의 사당이 있는 이제 근데 음식은 뭐 워낙 좋은 게 많아서 이게 쉽게 이제 뭐 이 마파두부 이 서민 음식보다가는 이제 이 수찬 성투 이런 데가 워낙 그 재료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은 좀 있었는데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 진마파를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가보셔도 되고요. 사실 마파두부가 사천에서는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한 음식이에요. 저희도 뭐 그냥 우리 중국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고 사실 중국 요리집 가서 뭐 중화 요리집에서 먹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진정한 사천 요리의 맛을 이제 느끼고 장맛을 느끼시려면 마파두부인데 거의 뭐 호텔에서도 팔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가격이 꽤 되는 요리예요. 그러네요. 또 아무래도 이게 그 역사하고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이 마파두부가 그 항고조 유방의 손자하고도 관계가 있다고요? 네. 회남왕이라고 해서 네. 유안이에요. 네. 그래서 한나라 때 굉장히 이제 다양한 한 무제 때 가면은 이제 뭐 천인 가문설에서 뭐 육아를 뭐 유교화하고 이게 약간 좀 황제의 어떤 기틀이나 정체성을 갖는데 기틀을 가졌지만 실제로 그 주변에서는 도교도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회남왕이에요. 그가 유안이고요. 예, 그가 발명했다고 해요. 근데 방금 제가 도교 얘기했잖아요. 네. 도교면 약간 신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가장 많이 이제 개발하려고 했었던 게 단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불로장생하겠다고 이제 진시황부터 이어져서 황제들이 굉장히 그리고 이제 신선이들 하늘에 가서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 이런 이제 오랜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단약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방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예, 책도 쓰고 그거를 만들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게 두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됐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사실. 네, 저도 안 믿겨지네요. 네, 안 믿었는데 본초 강목에 이시진이 직접적으로 이거는 회남왕이 만들었다라고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도 그렇다라는 기록들이 있는 걸 봐서는 한 반 이상은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회남망이라는 게 안의성에 있는 도시 이름을 지금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전 예. 같았으면 이제 그 왕자들을 지방의 제후로 책봉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황제가 아닌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남 지역의 네. 그 제후 그렇죠. 이렇게 예. 제후의 이름이 회남망. 한데만 해도 이제 그 전에 춘추 전국 시대의 영향을 받았고 이게 황제가 돼서 이제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반란이 굉장히 걱정이 되니까요.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땅을 주고 저기 가서 네가 살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고 많은 문객들이나 이런 뭐 도교와 관련된 뭐 그런 방술가들도 데려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했죠. 근데 역시나 이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회남자를 짓기도 했는데 회남왕이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자살했다는 설이 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설이 아니라.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워낙 이제 회남왕이 그런 이제 신선에 관련된 거 단약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책에는 뭐 옛날 약간 소설 같은 이제 지금의 소설은 아니지만 좀 얘기거리 쓰는 데는 하늘로 승천했다. 단약을 먹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들과 이제 팔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 팔공산도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그쪽에 있는데 안희성에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같이 만들었던 약을 먹고 신선이 돼서 승천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남겨놨어요. 아, 그 하늘로 날아간 8명? 네네네. 근데 그 회남자 썼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같이 썼겠죠. 근데 거기에 우리 지난번에 양주볶음밥 얘기했었던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회수일 때. 네. 그래서 원래 남귤북지라고 해서 뭐 남쪽의 귤이 뭐 북쪽에 가면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쪽은 탱자, 뭐 남쪽은 귤. 그 이야기의 원천도 회남왕이 쓴 책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인문학자로서도 굉장히 이제 능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역도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한 청두에 거죠. 가면 마파도프고 이게 네. 이쪽 해남 안에 여기 가면은 팔공산 두부네요. 네, 그렇죠. 팔공산 두부가 이게 좀 이렇게 그 브랜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로 치면 이제 무형문화재로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그 양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두반장 이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만드나요? 이 두반장이요, 사실 누에콩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에콩에 그다음에 식염 넣죠. 두부에 원래 두부를 왜 단약이 됐냐면 그 간수랑 그다음에 콩이랑 뭐 이런 거를 넣었다가 끓였는데 잘못하다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두반장은 누에콩, 식염, 라자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아주 매운 고추, 뭐 참기름, 콩기름 뭐 이런 거 넣고 황두도 넣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만든 장이 이제 두반장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 다른 장들은 사실 황도 넣고 고추랑 이런 가루를 넣어가지고 사실 씨가 안 보이는데 두반장은 고추 씨도 그대로 보이게 이렇게 발효를 하게 되는 장이라고 하고요. 혹자들은 진마파가 만든 두반장이 지금까지 그 만든 방법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마파두부는 진마파가 만든 두반장을 넣고 해야 진짜 사천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도 보면은 이제 해첨엽이라고 그 양념 회사죠. 조미료 네. 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네. 그래서 중국 음식의 그调料, 그 조미료의 수준 종류 이건 뭐 너무 이제 많은데 저도 제 MBA 동기 중에서 청두에서 이 조미료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느낌으로 조미료 회사 사장 뭐 마마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이제 봤더니만 전국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이 회사더라고요. 근데 그 규모를 봤더니만 저 깜짝 놀랐어. 어느 정도인데요? 그래서 뭐 탑3 안에 들어가는 정도니까 네. 전국에 이 네트워크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말씀하신 그 수천 청두 지역이 그런 이제 조미료 맞아요. 이런 것의 원재료가 워낙 좋으니까 그쵸. 전국적인 이제 수요가 있는 그런 브랜드로 커지더라고요. 사천이 이제 농업 지역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채소, 온갖 것들이 다 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 간장, 식초 뭐 이런 거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인구만큼 만약에 그렇게 조미료를 사서 쓴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조미료도 이제 점점 고급화되고 또 이게 뭐라 그럴까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럴까 점점 좋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조미료 산업이 소득 수준이 10,000달러 넘어가면서 굉장히 발달을 하는 이제 그런 또 중국이 뭐 조미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향신료 조미료.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 두부가 주의 선생 주작하고도 관계가 있다고요. 네. 이 역사가 많이 엮여 있네요. 네, 두부가 이제 많이 발전을 했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이 또 토푸라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세계 국가들이 사실 두부의 맛을 보면 굉장히 매료되잖아요. 그러니까 송대에서도 뭐 콩 이렇게 좀 썩은 콩들 가지고서 장사해가지고 뭐 되겠냐, 얼른 두부 만드는 법이라도 하나 배웠으면 내가 벌써 큰 돈 벌었겠네 이런 식으로 약간 주위도 그런 이야기에 두부 만드는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더 제가 이제 그 주위와 관련된 두부 이야기에 너무 재밌었던 거는 이 주자가 두부를 안 먹었대요. 그럼 그러니까 왜 안 먹었지? 이렇게 봤더니 이 두부가 물도 섞고 모두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그 양이 있잖아요, 질량이. 근데 만들고 나면 더 무게가 많이 나간대요. 예, 무거워지는 거죠. 이제 약간 부피도 커지고
그러니까 왜 이럴까 하다가 이제 그걸 못 믿고 아 나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안 먹겠어요. 그래서 안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똥파로 할 때 이 소동파도 두부 요리를 해서 먹었다고요? 네네. 원래 이제 사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두부에다가 동파 두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 아마, 그래요? 예, 두반장인데, 이거는 약간 좀 마파 두부랑 좀 다른 게 약간 두부를 튀긴다는 느낌이에요. 튀긴 두부. 예, 예. 원래는 이제 그 마파 두부는 양념을 이렇게 두부랑 그렇죠. 같이 볶아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기름을 완전히 자글자글자글 넣어가지고 위에 채소랑 이런 거를 거의 튀기듯이 해요. 그 두부는 건지고 거기다가 이제 양념을 졸여서 그 두부 위에 이렇게 뿌려 먹는 거를 동파 두부라고 해서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매콤하게 보이는, 여기도 두반장 들어가니까요. 매콤하게 보이는 그런 요리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다가 이 소동파에 동파를 붙이니까 네. 이 그레이드가 확 올라가는 그렇죠. 느낌이 완전 생기네.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래서 동파두부, 동파육 네, 그러네. 저는 이제 마파두부가 그렇게까지 이제 사천에서 각광받고 되게 입지가 있는 요리라고는 사실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요 공부를 하면서 사실 알게 됐고 맛은 정말 최고거든요.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에 오면서 매운맛이 많이 사라졌지만 실제 중국에서 만드는 마파두부는 진짜 화지아오 맛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얼얼할 화하죠. 정도로 굉장히 화해요. 그 맛 때문에 예전에 그 노역자들도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두부랑 고기 막 부서진 거 있는 거에 밥을 막 몇 그릇씩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념장만 좀 맛있으면 비법 소스 저희가 얘기하는 그러면은 좋은 두부에다가 식재료 넣어서 그냥 볶아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양념장을 사실 제 냉장고에는 한국 소스보다 중국 소스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갈 때마다 사오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좀 해서 먹는 편인데 제가 그 간장도 막 그 이름 기억 안 난다고 했던 뭐 리진지라는가 이런 그런 유명한 간장들 그리고 뭐 두반장, 전추라고 해서 흑초 뭐 이런 거 다 그냥 사갖고 와서 먹으면 정말 중국에서 먹던 그런 요리처럼 먹게 돼요. 그러네. 코로나 끝나면 밥 먹으러 한번 가시죠. 그러니까요. 한번 먹고 보여드리고 있지. 싶어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중국 음식들을 직접 이렇게 보고 보여드리고 방송 이거 녹화 끝나면 저희가 먹는 거죠. 그래서 뭐 단백질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쵸. 단백질에 어떻게 보면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두부를 갖고서 네. 이제 중국이 또 먼 수찬에서 만든 요리 또 그리고 해남왕이 만든 요리인 것 같은데 네. 이거 마파두부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점점 이제 압박이 오는데 사실 아까 회남왕이 단약을 만들다가 만든 게 두부라고 했잖아요. 이거 약간 좀 오버인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마파두부가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단약 같은 요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두부 자체가 굉장히 완벽한 그렇죠. 영양가가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가난했었던 노역자라든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는 정말 그 줄임배를 이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불로장생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양가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마파두부는 역사를 안다면 이상하게 들으시지 않겠죠? 단약과 같은 요리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확 됐습니다. 네. 예, 오늘 마파두부 얽힌 얘기 거기에 있는 역사 문화 같이 알아봤습니다. 예, 권영 박사님과 함께하는 음식으로 오는 중국 문화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